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독일 기가팩토리 모델 Y 생산 라인 테스트 개시. 테슬라가 독일 기가팩토리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모델 Y 생산 라인을 테스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기가팩토리 가동을 위한 준비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전문지인 드라이브 테슬라 캐나다는 8일 익명의 소식통으로부터 받은 베를린 기가팩토리 내부 사진 2장을 공유했다. 첫 사진에서는 여러 로봇이 모델 Y의 뼈대를 만드는 모습이 담겼다. 두 번째 사진은 실내 전경이 담겼다. 일부 공간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다른 공간에서는 로봇이 바삐 움직였다. 차체를 찍어내는 기가프레스의 테스트가 한창인 것으로 추정된다. 베를린 기가팩토리의 실내 모습이 유출되면서 독일 정부의 허가만 떨어지면 곧바로 가동이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테슬라는 지난달 말 독일 브란덴부르크 환경부로부터 전기차 조립에 필요한 장비 설치 허가를 획득했다. 지난달 기준 총 10개의 승인을 받았다. 최종 환경 허가가 남은 상황이다. 테슬라는 2019년 11월 베를린 기가팩토리 공장 건설을 선언하고 투자를 추진했다. 당초 7월 생산을 기대했지만 허가 절차가 늦어지며 지연됐다. 내년에야 가동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다. 테슬라는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에 청원서를 내고 느리고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비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지난달 독일을 찾아 안드레아스 슈이어 연방교통부 장관 등 정계 인사들과 면담도 가졌다. 베를린 기가팩토리는 연간 50만 대 규모를 양산할 수 있는 시설과 엔지니어링 디자인 센터가 함께 들어선다.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는 시설도 지어진다. 테슬라는 최근 현지 규제 당국에 배터리 공장을 포함한 건설 허가 신청서 수정본을 제출했다. 테슬라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머스크가 자랑한 모델 S 플레드 출시. 가격 1만 달러 인상.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자랑해온 고급 전기차 모델 S 플레드가 출시된다. 테슬라는 12일 오후 7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프리몬트 공장에서 고객들을 초청해 모델 S 플레드 출시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되며 머스크 참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모델 S 플레드는 테슬라가 고급 세단 시장을 겨냥해 내놓은 전기차다. 2012년 모델 S 출시 이후 9년 만에 선보이는 모델 S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가 고급 전기차 시장에서 포르쉐, 메르세데스 벤츠, 루시드 등 경쟁자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고성능 모델 S를 내놓는 것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테슬라가 기존 자동차 업체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에서 잠재적인 고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 기존 모델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기성 제조업체로 진화했다고 진단했다. 테슬라와 머스크는 출시 행사에 앞서 모델 S 플레드가 이른바 제로백 1.99초 전기차라고 자랑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60마일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99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머스크는 지난 7일 올린 트윗에서 모델 S 플레드가 2초 이내에 시속 60마일에 도달한다며 여태껏 만들어진 어떤 차보다 가장 빠른 양산차라고 홍보했다. 테슬라에 따르면 모델 S 플레드 최고 속도는 시속 200마일, 한 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주행거리는 390마일이다. 테슬라는 모델 S 플레드 출시 직전 별도의 설명 없이 가격을 기습 인상했다. 자동차 전문 매체 테슬라라티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플레드 모델 S 가격을 12만 9,990달러로 고지했다. 이는 기존에 공개된 책정가보다 1만 달러 비싼 가격이다. 모델 S 플레드 출시 행사가 테슬라 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렸다. 경제 매체 밸런스는 테슬라가 이딴 악재와 싸우는 상황에서 신제품 출시가 테슬라 주가에 긍정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모델 S 플레드가 성공한다면 테슬라가 구형 모델의 판매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블룸버그 통신은 테슬라의 화려한 마케팅 행사가 주가에 촉매제가 되지 못할 수 있다며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 모델 S 플레이드 출시 행사가 감명을 주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투자자들이 모델 S 플레드보다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에 관심을 가져왔다면서 차세대 4680 배터리 장착이 예상됐던 모델 S 플레드 플러스의 출시가 취소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다고 전했다.
모델 S 플레드 플러스는 플레드의 상위 버전 차량으로 머스크는 최근 트윗에서 플레드 성능이 너무 좋아서 플러스 출시까지 필요 없다고 밝혔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대만 TSMC 칩 부족 해소 위해 10조 원 투자 초미세 공정 생산 능력 확대. 글로벌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는 칩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92억 9,071억 달러로 선진 공정의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TSMC 이사회는 92억 9,071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승인했고 선진 공정, 특수 공정 등 생산 능력을 확대와 공장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자금은 3분기에 연구 개발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TSMC는 칩 부족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칩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TSMC는 향후 3년간 칩 제조와 연구, 개발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고 올해의 자본 지출은 300억 달러로 올렸다. TSMC는 타이난 과학기술단지 팹18 공장에서 5나노와 3나노 생산 라인 각각 1개와 2개를 건설하고 하고 있다. 신주 과학기술 단기 팹12 공장의 8기 웨이퍼 연구 개발 공장은 올해 하반기 가동할 예정이고 2나노와 1나노 등 선진 공정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투자 계획과 함께 TSMC는 1분기 깜짝 실적으로 배당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TSMC는 회사의 배당금은 해마다 올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반도체 수요량 급증으로 TSMC의 수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1분기 매출은 3,624억 1,000만 대만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순이익은 1,396억 5천만 대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5.39 대만 달러로 예상치보다 높다. 배당금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TSMC는 올해 1분기의 배당금이 주당 2.5 대만 달러에서 2.75 대만 달러로 올렸고 10월 14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TSMC 장중모 창업자는 퇴직 전 1억 2,50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장중모 창업자가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으면 3억 4,300만 대만 달러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4분기의 배당금 3억 1,200만 대만 달러보다 3,100만 대만 달러를 증가했다. 한편 TSMC의 5월 매출은 1,123억 6천만 대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9.8% 증가했고 1월부터 5월까지의 매출은 5,860억 8,500만 대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1% 늘어났다. 대만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TSMC는 배당금 인상 소식과 1에서 5월 실적 호조 덕분에 10일 주가가 2.2% 급등했고 599대만 달러로 장을 마쳤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누포트 로보틱스, 엔비디아 드라이브 올인으로 자율주행 레벨업. 엔비디아는 캐나다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 누포트 로보틱스가 엔비디아 드라이브를 활용해 중단거리용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누포트 로보틱스는 온타리오 정부와 오토모티브 및 레크레이션 소매업체인 캐나디언 타이어와 함께 자율주행 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해 2년짜리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커머스와 이길 배송 시스템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트럭 운송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캐나다에서는 연간 6,650만 건의 트럭 운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약 32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반면 2019년에 약 6만 명의 화물 트럭의 운전자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포트 로보틱스는 엔비디아 드라이브의 고성능 컴퓨팅을 통해 자율주행 트럭을 개발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술로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자율주행 트럭에는 모든 유형의 경로 탐색에 필요한 심층 신경망을 처리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계산이 요구된다. 엔비디아 드라이브는 차량에서 동시적으로 DNN을 처리하기 위해 리던던시 및 안전성을 충족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확장 가능하며 누포트 로보틱스의 자율주행 트럭 솔루션과 같은 레벨 4, 레벨 5 자율 시스템을 지원한다. 뉴포트 로보틱스는 엔비디아 드라이브 올인을 기반으로 차세대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엔비디아 드라이브 올인은 ISO 26262 아실디와 같은 시스템 안전 표준을 충족했으며 250 탑스 이상의 성능을 제공한다.
누포트 로보틱스는 엔비디아 드라이브 운영체제와 드라이브웍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개방적이며 쉽게 확장 가능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누포트 로보틱스 CEO 라그아 벤더 사흐데브는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의 솔루션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엔비디아 드라이브를 활용함으로써 개발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누포트 로보틱스는 세미트럭으로 물류센터, 창고, 터미널 사이를 운행하는 단거리 셔틀용 자율주행 솔루션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온타리오 정부 산하 온타리오 자율주행 혁신 네트워크 및 캐나디안 타이어는 고해상도 센서와 누포트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장착한 2개의 세미 트랙터 트레일러를 개발 중이다. 인간이 감독하는 해당 트럭은 토론토 지역에 있는 캐나디언 타이어 유통센터와 근처 철도 터미널 사이를 운행 중이다. 누포트 로보틱스 시스템의 핵심인 고성능, 에너지 효율적인 엔비디아 드라이브를 통해 미들마일 노선에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그아 벤더 사흐데브 CEO는 엔비디아 드라이브는 매우 강력하며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해준다. 다른 GPU 및 센서를 테스트하는 대신 적절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개발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 투자 소식입니다. 쿠팡, 식품진흥원과 중소식품기업 판로 확대 MOU. 쿠팡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제품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용재 식품진흥원 이사장, 추경민 쿠팡 정책협력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향후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한 식품 전문 산업단지로 현재 수많은 국내 중소식품기업 연구소들과 식품벤처센터가 입주해 있다. 쿠팡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들이 우수하고 품질 좋은 국내 중소식품기업의 제품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기업 제품의 로켓 배송 입점을 도울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식품 기업들은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쿠팡의 로켓 배송을 비롯해 로켓 프레시 새벽 배송, 당일 배송으로 간편하게 전국 각지에 선보일 수 있게 됐다. 판호 확대와 함께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마케팅 활동에도 힘을 보탠다. 쿠팡은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입주한 중소식품 기업들의 상품들을 널리 알리고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배너 광고 등 홍보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재 식품진흥원 이사장은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지 내 식품기업의 성장이 필수이며 쿠팡과 협업을 통해 국가식품 클러스터 식품기업을 알리고 기업 매출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손잡고 국내 식품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추경민 쿠팡 정책협력 부사장은 국가식품 클러스터 식품기업의 품질 좋은 우수 제품을 전국 쿠팡 고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기업의 힘을 보태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